안녕하세요, 영국입니다. 오늘 노주에 대한 자료를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영상을 조금 찍는데요. 보시고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도주에 대한 특징이 조금 있어요. 주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갭을 띄워야 된다. 이제 갭을 기본적으로 띄워주고요. 갭을. 일단 첫 번째 조건인데, 갭을 띄워주는 조건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 갭을 띄운다고 무조건 좋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자리에서 이제 갭을 띄워주느냐,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갭을 띄워주고, 이거는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인데, 4월 21일 날 제가 이제 매매를 한 종목인데, 갭을 띄워준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어떤 위치에서 갭을 특정하게 띄워주느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좋은 위치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박스권을 뛰어넘어주는 박스권과의 이격이 크지 않은 갭이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대 양봉이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이제 종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그 오늘 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승을 한다는 조건에는 이 왼쪽에서 뭔가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를 보고 이제 이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쪽에서 이제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지를 만들어 놓고 일정 박스권을 그렸다는 얘기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물량들을 어느 정도 모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뛰어넘는 특정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한다는 건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단타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장대 양봉이 서는 자리가 되는데, 분봉으로 보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장대 양봉이 서는 자리들의 특징은 1분 봉상 보면 종목들이 캔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보통은. 물론 캔들이 그냥 한 봉이 10%, 15%짜리 봉들도 분명히 생기지만, 1분 봉상 10%짜리 봉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런 종목들은 그만큼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거나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크게 하락을 맞게 되면은 이제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종목들을 이제 피하시고, 분봉이 상승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크게 상승을 하고 그냥 상한가까지 쭉 뽑던지 어느 특정 자리까지 쭉 길이를 뽑아준 다음에 그냥 하락을 꽂아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이 끝나고 보면은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터지지 않아요. 동진세미캠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집니다. 그날의 베스트에 들 정도로 많이 거래 대금이 나와요. 이 종목도 이날 한 6,600억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천천히 상승을 하는 종목이 일단은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어느 특정 자리까지 이제 상승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만큼 이제 힘도 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 골라서 주도주 단타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맞는 매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금액대가 최대로 뽑아줄 수 있는 금액대는 요 근처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일단 한번 팔아줬고요. 제가 이날 좀 일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 사놓고 그냥 여기 근처에다가 이제 그냥 걸어놓고
좀 이를 보러 나갔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뭐 안전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매도를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매도를 했던 종목이고, 특징적인 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갭을 띄운다는 거랑 1분 봉상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 아까 레고캠 바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보면 요날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죠. 3월 6일 날. 3월 6일 날. 3월 6일 날을 한번 보면 3월 6일 날도 한번 보시면 자, 이 종목도 이제 뭐 길이를 충분히 뽑아줬어요. 이날 상한가까지인가 뽑아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똑같죠. 이제 갭을 띄워주고 어느 일정 박스권 어떤 막아놨던 박스권 이렇게 막아놨던 박스권이 있어요. 박스권 위로 갭을 띄워주고 이 종목은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1분 봉상 보시면 여기 막아놓고 가운데 중심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기서 보통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찰병 정도만 보내놓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자 이제 일단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상승을 해줬던 자리는 요 정도 이제 53,000원 정도에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자리를 잡았고 53,000원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박스권을 이제 좀 잡으셔야 되는데 박스권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보조지표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일단 얘가 박스권으로 잡히는 구간은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그었던 구간은 이렇게 박스권을 이제 만들고 있었고 여기까지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은 무조건 크게 상승하는 자리가 돼요. 요 종목도 1분 봉으로 봤을 때 흐름을 보시면 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도주 역할을 하는 애들은 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무턱대고 종목을 고른다기보다는 조금 캔들을 여유롭게 보면서 조금 이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제 최대한 갈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면 한 73,400원? 이 부분까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저도 매수를 참여했는데 제가 여기서 정찰병을 일단 한번 보내놓고 확신이 들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주도주 종목들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캔들이 봤을 때 요 1분봉 몇 개 안 되는 봉에서 페이크가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규칙적인 거기 때문에 상승을 시켜놓고 바닥까지 뺀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단타에서 거의 일정한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아까 74,000원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패턴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매수 매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고 이제 뭐 73,000원 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매도를 이제 하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보통 갭을 띄운다. 1분봉의 크기가 많이 크지 않다. 페이크가 난무한다. 요 부분에서도 페이크고, 요 부분에서도 페이크예요. 다 페이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급하지 않게 조금 여유롭게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냐 하시는데 그냥 키움이나 뭐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냥 이런 그냥 순서대로 나열돼 있는 상승 순서대로 나열돼 있는 애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요거랑 이제 비슷한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며칠 있다가 제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제가 요날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3월 8일 날. 3월 8일. 여기도 3월 8일. 요날 이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선을 제가 이제 조금 그어놨는데, 선이 아직 지워지지가 않아서. 얘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차트는 뭐 기본적으로 박스권이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고요. 박스권을 넘어서는 갭이 나왔고, 갭에서 이제 얘가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면, 뭐 한 29,400원, 500원 이 정도 부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이제 매매에 임해야 되는데, 얘도 이제 보시면 봉이 그렇게 크지 않죠. 봉이 이렇게 단봉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단봉들로 이루어지고 갭을 띄웠고, 이제 종목들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급하게 가지 않아요.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얘도 이제 상승을 해줍니다. 얘도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1분봉에서 요 페이크가 나왔어요. 올려놓고 바닥까지 밀었다가 중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가는 모습. 이럴 때 보통 저는 이제 정찰병을 보내놓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얘도 뭐 얘는 제가 아침부터 바라보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여기서 사자 여기서 이제 최종 매도까지 이제 제가 이어져 갔는데 선으로 보면은 좀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되는 게 시나리오대로 매매하시는 연습을 조금 하는 버릇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시나리오대로 이제 매매를 조금 해야 되고 26,000원 부분에서는 이제 한번 매도를 안정적으로 해줬고 26,000원이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27,740원 27,740원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해줬고 여기서도 페이크가 한 번 더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페이크가 한 번 더 나온 거거든요. 페이크가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에 확인해서 이제 매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29,400원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익률이 꽤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 이제 수익률이 꽤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하기도 굉장히 뭐 어렵지 않고 페이크도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페이크들도 다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제 갭을 띄우고 박스권을 넘어서 갭을 띄웠고 1분봉에서 페이크가 나왔고 목표가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도 뭐 이제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투자증권도 며칠 전에 이제 좀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연날도 매매를 했고요. 요날도 매매를 했고 요날도 매매를 했습니다. 요날도 매매를 했고 요날도 매매를 했어요. 얘는 이제 조금 진화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주도주의 역할은 당연히 우리기술 투자가 해주겠지만 조금 매매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매매가 어려워요. 제가 이날 3월 5일 날인가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월 5일 날 제가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뭐
좀 어렵게 상승을 해줬어요. 이제 제 목표가가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이제 한 53,000, 5,300원 이 정도에 두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5,300원 부분에 이제 제가 두고 매매를 했는데 일부 봉상 이제 5,300원을 여기서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못해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한번 그냥 팔고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얘도 뭐 차트로 보면 똑같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3월 5일 얘도 보면은 뭐 박스권을 이제 뛰어넘는 거고 얘는 이제 돌파 매매죠. 돌파 매매 박스권을 이렇게 뛰어넘었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주도주라기보다는 이제 그날의 테마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고 박스권 중단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중단을 지지하고 아침에 지지하고 찍는 이게 좀 제가 기억하기로 좀 늦게 매매했던 것 같은데 계속 요렇게 가다가 뚫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단타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좀 박스권을 잡아보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좀 좋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뤄서 가기 때문에 박스권을 조금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매를 오래 했으니까 조금 쉽게 잡는 편인데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상승을 해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매매를 하시면은 좀 매매하시기가 편합니다. 공부를 한번 깊게 한번 해보시면 차트를 가지고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주도주라기보다는 이제 좀 돌파 매매에 가까운 매매. 주도주, 얘가 주도주를 했을 때는 요날 차트 돌려보시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마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굉장히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요날도 12월 4일. 저 요날도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분 봉상 보면은 굉장히 잔잔하게 움직이죠. 사람을 거의 뭐, 피를 말리도록 움직이는데, 12월 4일. 12월 4일은, 이 계좌에서 매매를 안 했나? 매매를 안 했네요. 요날인가? 11월 11일. 1월 11일. 1월 11일. 1월 11일인가 보네. 1월 11일날 제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날. 1월 11일. 네, 요날 제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1월 11일날. 1월 11일. 왜 매매가 없지? 왜 이날 매매했는데? 날짜가 틀렸나? 위기술 투자를 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다른 계좌에서 했나?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날. 이날 매매했는데. 이날 제가 상가까지 진행했다가, 상한가가 풀려서 제가 매매를, 상따 했으면 큰일 났다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뭐, 계좌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다른 계좌에서 매매를 했나봐요. 이런 날들이 이제 주도주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런 날들이 주도주고. 컴퍼니 K. 컴퍼니 K 보시면 얘가 시장의 주도주였던 날은 이날이에요. 2월 29일. 29일. 2월 29일. 2월 29일. 이날 이제 얘가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얘도 뭐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뭐 박스권 갭을 띄워주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는데 이건 마찬가지죠. 띄워주고 이제 상승을 해줬을 때 최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이제 상한가까지인데 저는 상한가까지는 매매를 못했어요. 이날은 매매를 못했고 조금 아쉽게 매매가 끝나기는 했는데 상한가까지 매매를 했네요. 상한가까지 매매를 했는데 이제 뭐 타점이 그렇게 좋았던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뭐 여기서 보시면 상승시키고 하락시켰다가
박스권을 얘가 그려놓은 게 여기. 이 박스권 중심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제 가는 모습. 이렇게 터트리고 가는 모습에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쯤에서 매도를 하고 찝찝해서 계속 보고 있다가 여기 뚫어주는 모습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매도를 했는데 뭐 결국엔 다 똑같습니다. 이 주도주를 하는 애들은 이런 페이크를 조금 확인하는 거 그리고 캔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